통상적으로 말하는 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제일 힘들어요, 지금. 종종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는 힘들어서 이제는 기부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확실히 요즘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화드려서 이런 참여 제안을 드리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경기에서 인원 감축까지도 얘기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참여가 어렵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조금 아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착한 일터로 가입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나눔이라는 것은 혼자 행복해져요. 줬을 때 행복이란 거는 안 받아보고 안 줘본 사람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면은 또 그렇게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기부 온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26.7%였습니다. 2013년 34.6%, 2015년 29.9%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수입 감소, 기부금 횡령과 같은 악재 사건이 터지면서 일종의 기부 포비아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나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일상의 나눔을 이어가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착한 가게와 착한 일터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나눔, 착한 가게와 착한 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겨울 한파가 오기 전에 먼저 밀어닥쳤다는 매서운 기부 한파. 사실 기부 한파의 한켠에는 팍팍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부 행태와 관련한 조사에서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답변자들이 꼽은 것은 바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은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였습니다. 더군다나 기부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든 답변자들은 지난 2015년 15.2%에서 2016년 23.2%로 무려 8%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지고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됐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나눔의 마음을 지켜가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나눔의 마음을 이어가는 착한 가게인데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희 그 착한 가게는 모금회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저희 대표적인 모금 프로그램이에요. 월 정기 3만 원씩 내주시는 그 소상공인 또는 이제 자영업자인 분들에게 그 해당하는 이제 모금 프로그램인 거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그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업 빼고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분은 대부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인 것은 학원, 뭐 요양원, 그리고 그 일반 음식점, 뭐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져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펼치는 일종의 기부 캠페인인 착한 가게. 결국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캠페인입니다. 전국의 시도군에서 함께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자영업자와 가게들 역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지금 현재 348개가 가입되어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규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 전체로 하면 거의 한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착한 가게가 이제 저희 쪽에 기부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가운데 저희가 취재 대상으로 삼은 곳은 바로 의정부 지역이었는데요. 그중 지난해 착한 가게에 가입했다는 의정부 지하상가 상인회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의정부 지하상가의 특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전체가 저희는 이제 480개에서 500개 사업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사업자들이 다 소상공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22년 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횟수로는. 그래서 이제 가장 장점은 그 접근성이 좋고요. 그렇다면 의정부 지하상가 상인회는 어떻게 해서 착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걸까요? 작년에 이제 공동 모금회에서 제안을 받았던 거고요. 그 제안 받았을 때 당시에 한 2번에 걸쳐서 만났었어요. 근데 그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제 생각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를 광고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이런 착한 가게나 나눔 가게라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도 사회 환원을 시키는 것도 좋은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설득을 좀 시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 포함해서 10군데 정도 돼 있고요. 예, 뭐 사업자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작은 숫자인데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도 자진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그 의정부시 지하상가 상인회 이제 회장하고 임원진들하고 이제는 그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이 좀 저희 쪽 착한 가게에 좀 가입해서 같이 좀 사회에 좀 기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적극적으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제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좀 단체로 이제 가입하게 된 계기가 생겼던 겁니다. 나눔의 온정을 전하는 착한 가게. 그러나 사실 장기적인 경기 악화에 소상공인의 주름살이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지하상가의 경기는 유독 좋은 것일까요? 예, 그때보다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소비력도 이렇게 구매력도 많이 없습니다. 오시면 뭐 옛날엔 정말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몽창 사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하나 이 정도. 구매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저도 자영업을 한지 뭐 근 한 20몇 년 됐습니다. 여기 초창기 멤버고요. 지하상가에. 근데 이렇게 힘들게 피부로 느껴진 적은 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직원이 2명이나 있는데 근데 직원 인건비를 걱정해 본 적은 처음 같아요. 그래서 어렵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인건비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혼자 장사 하시는 분이 많아서 매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매년 힘들다 그러잖아요. 매년 힘든데 작년보다도 훨씬 더 저희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장사를 23년 해봤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매출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0만 원 정도? 그렇게 떨어졌어요. 예. 30% 잘 됐을 때 30% 정도. 아니죠. 그러면은 거의 70%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100만 원에 100만 원 팔린 걸 지금 30만 원 파니까. 예.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제일 힘들어요, 지금. 취재 결과 의정부 지하상가 상인회가 겪는 어려움은 다른 소상공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원가 상승과 소비 감소의 여파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매달 내는 착한 가게 기부금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부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부를 유지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씀씀이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사실 제가 씀씀이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외식을 한 달에 식구들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했던 거를 절반으로 2번을 먹는다든가 내가 줄여야지 딴 사람한테서 다른 식구한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제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안 해요. 이제 물어오시는 분한테만 더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죠. 뭐 저거는 예. 지금 현재 10호 나온 매장주들은 다 마음이 우러나서 한 거니까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조금이나마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조금 아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는 힘들어서 이제는 기부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도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더 많으셔서 그래도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부를 이어나가며 착한 가게를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일상의 나눔을 실천하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우리의 이웃일 겁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착한 가게 기부금과 개인 기부금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 17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관리하는 착한 가게가 기부를 멈춘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전국의 착한 가게에서 발생한 기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착한 가게의 경우 넉넉하진 않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약간의 지원책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착한 가게를 통해 이웃사랑에 동참하게 되면 가게에 배치할 수 있는 착한 가게 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홍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래요. 여기 착한 가게네? 거의 대부분 손님들, 저희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만 23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결혼해서 애기들 데리고 오는 손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나 이거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왔던 가게인데 착한 가게 됐네? 착한 가게 저거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신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한테는. 착한 가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착한 가게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손님이 저한테 주고 가면은 다는 못 드리지만 조금 나눠서 드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손님도 여기에 일부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략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취지에서 일정 금액 기부를 해주시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그 가게를 같은 이왕이면 같은 상호 같은 가게라면은 그 착한 가게 현판이 있는 곳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왕 좋은 일 하셨으면 잘 보이는 데다 놔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매장 입구 들어가는 그 기둥에다가 붙이신 분도 있고 이제 돈 받을 때 카운터 쪽에다가 잘 보이게 붙이신 분도 있고 일단은 손님이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보고 물건도 같이 보고 그런 점들은 강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매장주들도 뿌듯해하고 좋아하시고요. 예. 조금 어려운 고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저걸 보면서 조금 누그러지는 손님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뭐 다른 거는 그래도 팔아주시려고 단골이 되신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착한 가게 가입을 통해 기부한 성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되는데요. 자영업자들은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없습니다. 없는데 이 기부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추후에 또 소득세 산정할 때 다시 또 환원받을 수 있는 길들,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좋은 일 하시고 되돌려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뭐랄까 보너스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연말정산 정산할 때 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이만큼 됐었나? 공짜는 아니었네? 이런 그런 보너스 받는 느낌. 사실 그게 저희가 신청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뭐 세무사나 그런 데서는 뭐 기부영수증 받으세요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뛰어서 우편을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진짜 보너스 받는 느낌이죠, 진짜. 그거는. 다음에 또 들리세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착한 가게가 자영업자들의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착한 일터는 직장인들의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기적인 기부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나눔 프로그램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희도 둘 다 개인 정기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착한 가게는 말씀대로 개인 자영업자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착한 일터는 5인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해 주신다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그 CSR처럼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거는 어떤 경영인이 오너가 의사결정하고서 기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참여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은 더 어렵긴 합니다. 이 의사결정하는 부분에서. 네. 착한 일터 역시 경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실제로 착한 일터 모금액은 조금씩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상황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확실히 요즘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화드려서 이런 참여 제안을 드리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경기에서 인원 감축까지도 얘기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참여가 어렵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 보면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18군데가 지금 가입한 상태인데요. 전국적으로는 1200개 정도의 착한 일터가 있고, 경기도에는 11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북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동두천시는 지난 8월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착한 일터에 가입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착한 일터 가입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재정 지표나 경제 규모는 사실상 경기도의 다른 시군보다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천시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이 복지 지표들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사실은 뭐 수급자 수, 독거노인 수,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구 수, 특히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자살률, 뭐 이혼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동천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하는 걸 지금 느낄 수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제도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한번 케어하고 지원하고 이분들이 삶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이끌어보자고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국몬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성사될 수 없었던 동두천시의 착한 일터 가입은 경기 북부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아시겠지만 지역 경제라든지 규모 어떤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 중에도 그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나눔, 정기적인 나눔을 한다는 건 정말로 큰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무원의 상당 수가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셨다는데 일단은 의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시민들이 더 독려될 수 있는 참여의 나눔 문화 확산에 확실히 큰 기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의 착한 일터 가입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울타리를 구축한 동두천시 공무원들에겐 또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착한 일터로 가입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시군도 당연히 이렇게 또 가입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전국 제일 가는 어떤 복지 도시로서의 또 이웃을 좀 같이 이웃과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나눔 문화 확산 정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가입했으면 당연히 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착한 일터와 착한 가게. 기부하는 이들의 직업은 다르지만 마음만은 같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번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중독처럼 나눔을 계속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눔을 아름다운 중독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경기도 1호 착한 거리를 탄생시킨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4년 13곳 점포 모두가 착한 가게에 가입하며 경기도 1호 착한 거리를 탄생시킨 의정부 부대찌개 명품화협회. 당시 의정부 부대찌개 점포들의 나눔 문화 동참을 이끌어냈던 전흥환 대표는 착한 가게뿐 아니라 다양한 기부와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계속해서 나눔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눔이라는 것은 혼자 행복해져요. 줬을 때 행복이란 거는 안 받아보고 안 줘본 사람은 못 느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웃에서 얻어먹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그냥 단순하게 주는 거니까 좋은가 보다, 얻는 거 받았으니까 좋은가 보다 했는데 줄 적의 그 행복은 최초에 내가 이걸 오픈해가지고 소년, 소녀 가정 애들하고 요런 독거노인들 줬을 때 그때 그 아주 그냥 싱그물 만한 짜릿한 느낌. 조금 좀 뭉클해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그때 그 느낌은 항상 못 잊어요. 내가 이렇게 나눠주고 보니까 나의 좋은 점은 있더라. 또 주는 사람이 주는 기쁨은 아마 더 큰 걸 느낄 거다. 받는 기쁨보다 솔직히 주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드리게 되는 거지. 받는 게 더 크다면 주는 것보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겠죠. 예. 그렇게 주는 기쁨은 더 크다라는 걸 느낍니다. 전 대표는 부인과 함께 30년 가까이 해마다 봉사활동 중입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있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명절 때마다 병임이 100포씩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눔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내가 양 보고 덜 먹으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한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욕심은 뭐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욕심을 어떻게 억제하고 참느냐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허리띠 조금만 졸르면 돼요. 그 뭐 세 끼 먹던 사람 두 끼 먹으란 말은 안 해도 조금만 줄이면 돼. 그걸 욕심내면 한두 끝도 없죠. 그렇다고 굶어가면서 하란 말은 내 안 하지. 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한 숟갈만 조금씩 나눠주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나이가 들면서 당신이 다른 손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손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나눔의 삶을 실천한 전설적 배우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코 거창하거나 거룩한 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가 본 것 중에 일부를 기억하고 허기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가끔은 기부하는 것. 이 정도로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하다고 또 사람들이 차갑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심층 취재상 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